제가 그래도 네, 책을 한 10권 정도를 구독자 여러분 위해서 10권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작가님, 지난번에 한번 모셨었는데 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이 업의 그릇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 겸, 그런데 책 소개도 책 소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동석 작가님이 직장인이세요. 네. 그냥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 유수한 기업의 직장인이신데다가 최근에 마케팅 쪽이죠. 마케팅 팀장 팀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엄청 바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지금 책을 벌써 2권째 내시는 이상한, 저는 이런 분들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주부이시거나 나도 이렇게 이 멀티태스킹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멀티태스킹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비법을 알아서 나도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을 성공리에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 책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동석 작가 얘기하는 거를 생생하게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교훈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나왔던 책이 뭐였죠?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였습니다. 확실하죠. 네이버 블로그 하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벌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 책은 돈 벌기 위주의 조금 내용들이었지만 돈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의 어떤 내용으로 돈 벌기에는 한계성에 부딪히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브랜딩적인 관점에서 브랜딩이 이번에 추가되고 이 업의 그릇 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업의 그릇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선 개괄적으로 크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업의 그릇이라는 이제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업이구나. 네. 그래서 직이라는 건 회사에서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이라는 거는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밖에서 나와서 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업의 그릇이 깊고 넓어야지만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나의 브랜딩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익화와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퇴직을 앞두고 아니면 갑자기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부터 나의 업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부터 자기 개발 아니면은 뭐 어떤 창업을 할지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SNS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상 타겟들의 니즈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또 그런 창업도 성공하는 것처럼 이 업의 그릇은 회사를 다닐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와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퇴임을 하고 그걸 준비해도 늦고 아니면 우연히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회사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미 늦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제 하는 주장이시고요. 자, 그러면 업을 준비할 때 우선 뭘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MT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는 세상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거고요. 두 번째 T는 타겟. 그러니까 내가 뭐 2030이든 4050이든 연령이든 남자 여자든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음식을 좋아하거나 여행을 좋아하거나 이런 그 타겟들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주제들이 이제 S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타겟이라는 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40의 그런 엔잡을 꿈꾸고 있는 직장인이다라는 그 타겟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들은 블로그를 할까, SNS를 할까, 뭐 유튜브를 할까, 어떤 채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어떤 주제로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맞아, 블로그 마켓이 맞아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좀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서 자기 개발로 해서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거야 라는 목적이 있으면 명확한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바로 그 위에 있는 MTS의 메시지가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수강생들이나 주변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브런치 여러 가지 채널을 동시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힌트가 바로 있는데요. 바로 MTS. 이 명확한 MTS, 메시지와 타겟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영역이 정해지면 이거를 왜 블로그 따로 인스타 따로 유튜브 따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채널에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채널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런 타겟층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딩에 어떻게 보면은 축약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하다 보면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소통성을 고려해서 약간의 변형이나 약간의 추가 작업이나 뭘 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소스이지만 멀티 유즈가 동일한 것을 베껴치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는 우리가 그 채널을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가 실제로는 가능한 세계고 지금 김동수 작가는 그런 것을 제일 유능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는 소개를 지금 주셨습니다. 또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요. 지난번 전작에서도 그런데 목차뿐만 아니라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항상 설명하는데 또 선생님이 굉장히 익숙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전업 작가라든가 전업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일반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어떤 부분에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사항들이 어떤 포인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저도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런 실용서나 이런 것들 많이 읽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글로만 해석이 돼 있고, 글로만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도식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습관. 그래서 제가 김 교수의 세 가지 이 채널에서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터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 그런 채널 소개까지 그쵸. 해주시네. 그 채널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배워서 그런 도식화 그리고 압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극도의 압축을 통해서 그 한 줄 요약, 한 두세 페이지를 한 줄로 요약하는 그런 연습들,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식화가 됐고, 이런 도식화를 그려내면은 이것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MTS라면서 누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아, 이거는 나의 S 영역의 네 번째 영역에 있는 거야 하면서 그걸 끄집어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식화를 조금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도 조금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관점 학습법이라는 거를 제가 나름의 이제 방법으로 터득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6가지 관점. 이제 관점이라는 거는 제가 어떤 이 책을 바라봤을 때 관점과 또 기록학자가 봤을 때 관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자기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브랜딩을 구축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담은 6가지 관점 학습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상 6가지 관점 학습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핵심 지금부터 이제 영상에 나오는 제가 설명드린 이 3가지 관점만 내가 캐치를 한다면 누구든 자기 개발에서 한 단계 24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웃풋에 대한 관점인데요. 아웃풋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획 세울 때 항상 아웃풋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 카드가 몇 장 나오지. 이게 저한테는 아웃풋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영상 컨텐츠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얘가 호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 그게 저는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아웃풋이 항상 다르죠. 뭐 외람되지만 저도 무엇인가를 계획 세울 때는 항상 아웃풋을 같이 계획 안에 집어넣는 편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노하우를 조금 더 배워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웃풋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이라는 거는 내가 기록,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워드에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피드를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아웃풋이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는 아웃풋을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풋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그 관점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웃풋을 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야지만이 피드백이라는 건 자체적인 피드백도 있지만 외부적인 피드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컨텐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똑같은 주제의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은 사람들이 막 500명, 600명이 들어오는데 또 어떤 글은 2,000명, 3,000명이 들어오고 어떤 글은 또 20명, 30명이 들어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이거구나. 결과 자체가 피드백이에요. 네, 이런 형태로 댓글에도 그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댓글들은 많이 진짜 도움이 됐다는 댓글들이 있지만 또 어떤 댓글은 형식적인 댓글이 있고 또 어떤 댓글에는 안 달리는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웃풋을 해야지만이 꺼내야지만이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웃풋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아이켄 대학에서 수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만능 노트에다가 메모를 쭉 한 다음에 걔를 정리해서 만능 카드로 만들어서 이 종이 카드로 만듭니다. 카드로 만든 걸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업로드하라 그러잖아요. 업로드를 시스템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단톡방에다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행위, 심지어는 공부조차도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유해서 피드백을 받고. 네, 아웃풋의 종류에는 아까 말했어 커뮤니티에 대한 아웃풋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웃풋은 검색이 되게 하라입니다. 검색이 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그 컨텐츠들이 나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들이 검색이 되어야지만이 내 브랜드를 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워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내가 정리하는 메모장에도 메모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메모장을 요약을 해서 온라인에 올려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 관리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저는 그 타임스탬프로 해서 매일매일 저는 1년간 365일 연속 새벽 기상을 했어요.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1년째가 되는 날 시간 관리 전문가예요 알리면 사람들이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피드에 매일 아침 새벽 기상한 타임스탬프를 올리고 365개의 컨텐츠가 쌓이는 순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지식 전달 계층의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강의들을 하고 또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가 교수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피라미드 구조가 딱 도식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대 20대 75의 법칙이 있습니다. 5는 교수님과 같이 상위에 있는 5%의 교수님이나 전문 지식인들 이런 5%가 있고요. 그리고 20%의 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의 왕초보가 있는데요. 20%의 중수들이 지금 보면 어떤 포지션이냐. SNS에서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 1만 팔로워 빨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0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거나 전자책으로 컨텐츠를 내고 책을 출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20%의 중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75%의 왕초보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5% 왕초보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생겨날까요? 계속 생겨나야 정상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위 5%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했을 때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버려두는 거예요. 아웃풋의 법칙, 아웃풋의 그런 관점에서 연결선상에서 내가 20%의 중수로 얼마나 빠르게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이 75% 왕초보로 탈출해서 업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자리로의 포지셔닝이 된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독서와 기록에 대한 관점인데요. 어떻게 봤을 때 이제 6가지 관점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도 늘 채널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하니까 난 불안해서 나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독서는 인풋의 과정인 거고요. 우리가 앞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풋으로서 그것들을 내 거다 해서 그런 생각을 외부적으로 뽑아내야지만이 그것들이 진정한 나의 컨텐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나의 브랜딩과 나라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그런 브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은 독서와 기록에 대한 관점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6가지 관점 학습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75% 왕초보에서 20% 중수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모른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20% 중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MTS 구조도에서 연결해서 75%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고 어떤 문제점, 어떤 해결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앞선 MTS 시스템과 6가지 관점 학습법을 해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75%의 내가 왕초보에 지금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걸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앞선 MTS와 이제 6가지 관점 학습법이고, 자, 그럼 20%의 중수로의 그런 이제 포지셔닝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브랜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 뭐 SNS 채널을 운영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 책을 보면 되시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80페이지 PDF 전자책이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전자책 내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네. 이제 이 얘기일 수 있겠네요. 네네. 왜 제가 이 씨앗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광고의 콘티라든가 영화의 대사, 그리고 우리가 보는 웹툰의 그런 대사라든가 지금 이 책, 그리고 유튜브의 스크립트, 그다음에 인스타 피드의 캡션, 블로그 글, 모든 게 텍스트로 시작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명확한 타겟층과, 그리고 그들 MTS에서 명확한 타겟층과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80페이지 전자책이 씨앗이 돼서 유튜브 스크립트도 되고, 브런치에 내 글도 되고, 그다음 인스타 피드의 카드 뉴스의 소스도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80페이지의 책이, 전자책이 판매도 물론 되겠지만 이것들을 살을 붙이고 아까 우리가 발췌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이 되고, 이걸 가지고 원고 투고를 했을 때 그 출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MTS라는 명확한 메시지 타겟층에 대한 니즈나 시장 조사가 없이 그냥 책을 300페이지를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기획서를 막 쓰려고 그러면 책의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MTS 시스템을 만들고 6가지 관점 학습법에서 20% 중수로 포지셔닝해서 PDF 전자책 80페이지의 씨앗을 만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명확한 목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 출연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또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블로그에 쪽지도 남겨주시고 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자신감을 좀 가지고 명확한 목적성과 데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나 모든 걸 했을 때 내가 뭐 300페이지 아니면 아까 80페이지의 전자책을 쓸 건데 내가 2달 안에 완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월간 목표가 생기죠. 한 달에 40페이지씩. 그럼 주간 목표 4주니까 일주에 10페이지씩. 네네.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뭐 1.5페이지씩 이라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수량, 정량적인 그런 목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꼭 PDF 전자책 쓰기 문제뿐만 아니라 인스타도 똑같습니다. 인스타도 하루 이틀 열심히 열정적으로 올리는데 3일차, 4일차 가서는 조금 나른해지고 뭘 써야 되지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일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어떤 컨텐츠들을 배치를 하겠다. 다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주제하고 어떤 카드 뉴스 형태로 하겠다, 아니면 책에 대한 리뷰를 쓰겠다, 아니면 어떤 쇼츠, 릴스나 이런 영상을 하겠다, 이런 30일치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어려운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성과 명확한 데드라인을 꼭 정하셔서 이것들을 실행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교수의 3가지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책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 앞부분에 보면 QR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 작가님이 이 책의 내용을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몇 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개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5개. 한 강의가 대충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강의가 보통 이제 짧은 거는 한 5분에서 7분이고요. 좀 길게 설명을 좀 직접 시연을 하거나 보여드려야 되는 거는 그래도 한 2분, 그러니까 15분 내외로 5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작가가 여러분들께 꼭 삶의 지혜로 병행의 삶을 살아서 나다운 삶을 언젠가는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업의 그릇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도 지금 유튜브에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김 작가의 지혜를 꼭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김 작가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남은 얘기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밖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투자, 이제 은퇴를 위해서 경제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복리 효과를 누려라.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제적인 그런 노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비경제적인 노후 준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경제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역시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되고 분산을 해서 진행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 방법, 분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지금부터 이 업의 그릇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교수님의 채널도 많이 보시면 충분하게 레벨업,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진짜 성장을 한 산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업의 그릇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방법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다운 삶을, 그러니까 실력 있는 나다운 삶이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저것을 하고 싶어, 이게 나다움이야 라고 생각만 하셔가지고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업의 그릇이란 그 능력을 갖추는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찌 보면 전략서 같은 것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사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삶을 멋지게 나답게 개척해가는, 오늘 이 책에서 씨앗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씨앗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 작가님이 이 책을 특히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분들께는 꼭 드리고 싶다고 의사표명을 해오셨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면서도 출퇴근길에 늘 채널을 보고 있고 블랙 에디션 출시 이런 것들 책에 대해서 33분 정도의 분량으로 이 책, 거기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영상을 또 이렇게 네. 한번 또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정말 책을 읽고 나서 영상을 듣고 다시 또 재독을 했는데 진짜 이 핵심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구독자의 입장으로서 네. 제가 구독자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좀 소소하게나마 한 10권 네. 고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띵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업의 그릇 아마 홍보도 나와 있을 거고, 아마 김동석 작가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업의 그릇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고 간단한 감상을 블로그에 올리신 다음에 URL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우송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김동석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사실 출근도 하셔야 되고 엄청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우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